제가 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냐면, 제가 강 공부를 한 28년 했는데, 98년부터 감에 미쳐가지고 한 2010년까지는 경상도를 엄청나게 한 12년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의 감들은 굉장히 이제 한 단계 아래로 계속 갈 시에 전라도 감들 색종달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아니야. 그러면 시군의 강의가 오자 요청이 오면 가서 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수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나중에 처음 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보면은 좀 강의 한번 했는데 전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지 안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전남에 강의 하는 데는 난주하고 한평하고 완도 요 세 군데 안 하고 지금 다 갔습니다. 무안까지도 가고 영광까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특이된 것 없이 돌아가시면 어쩌다 직원들 뭐 책상머리에다 앉아서 온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뒤통수에 대고 니들 뭐 기반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실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소 부딪혀가지고 배운 기술을 경상도 가서 견학을 차로 버스로 한 대 가서 말씀을 나눠보시면 단 10분 만에 절대 그 노하우 기술을 저한테 안 줍니다. 그렇죠? 가면 그냥 우리 평상적인 이야기만 던져주고 말아요. 저 경상도 가서 쫓아가면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5시간, 6시간씩 앉아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 와중에 딱 와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메모 못하죠. 집에 와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끌어내가지고 2시간 동안 정리를 합니다. 계속 정리를 해옵니다. 수첩에다가. 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한국과학연구회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갑니다. 거기 가서 뭐 배울 거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만 배워서 다 배운 거예요. 누가 그 기술을 줘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책은 몇 개를 봐야 돼요? 감동서 하나 지는데 감집에 책 한 권만 보시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집에 책머리가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책은 다 없어요. 소설책도 안 봐요. 감에 관련된 책만 봅니다. 어디 맥히면 저녁에 잠 안 자고 다 이 책, 저 책 다 꺼내가지고 온 방이 책으로 깔려가지고 답을 찾아서 농민한테 이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때서 아하웠어요. 아치합니다. 참 어려워요. 28년 공부하기 전에 10년 공부할 때는 가이드 보고 가서 툭툭 자르고 그랬어요. 지도사라고. 근데 그것이 참말로 잘못된 일을 했구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지동사가 투입이 되면 평당 3,000원씩 올라가야 됩니다. 매년. 3,000원씩 올라가면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평당 소득이 2만원까지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15,000원까지 올려줍니다. 그 이후의 것은 사장님들이 다 해요. 그쵸? 근데 우리 전남은 평당이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시면 얼마예요? 제가 보기엔 6,000원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평당 소득이. 6,000원이면 18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어디 가셔서 무슨 이야기 이렇게 충분하고 듣고 기대고 메모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본을 갈 때 뭐 자부담을 갔어요. 뭐 도청에다 돈 들어주지 않고 저도 돈 내고 같이 따라갔어요. 연가자고. 그냥 거기가 한수 배워요. 한수 딱. 뭐 2개, 3개도 안 보여요.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책을 아무리 좋은 책을 사서 책을 보시더라도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읽을 때만 또 다시 잡아놓을 때 다시 읽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암기인가 이런 소설책 읽듯이 읽으세요. 또 하나씩 보여요. 책이라는 거. 처음에는 다들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하시고 저보다 훨씬 연배 많으신 아버님들 농사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있어요? 답은 최종적인 답의 기결점은 책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책을 한 10권 정도, 10권 정도 읽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책을 보면 젊으신 분들은 농가대학 나오면 비료학, 농약학, 토양학, 재배기술학, 재배식리학, 감재배 신기술, 기상, 온도, 또 뭐 있는가요? 병해충.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종합과학입니다. 한두 개 갖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본 책이 집에가 딱 있어요. 일본어 책을 다 갖고. 일본어도 잘 모르지만, 밤새도록 혼자 고민하면서 책 봐요. 그것이 이제 저희 지역에 한 10년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불일지의 감이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고.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에서 딱 서울청가로 들어가서 봤더니, 감가격이 형편없어요, 지금. 그죠? 예. 대본값이 3만원이 안 넘어가요. 그래, 전남 곡성 것만 6만원, 5만 5천원, 5만원 나왔어요. 나머지 전부 4만원, 3만 7천원. 이 시장에 지금 왜 떨어졌는지, 단가면 2만원도 안 나와요, 2만원. 아침에 서울청가 김교관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감값이 형성이 안 되냐. 가면 다 병이 걸려서 낙엽 되고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서울 소비가 안 된대요. 소비가. 물건을 못 올려야 가도 올라가면 올리시오. 정보를 빨리 알아야 돼요. 정보를. 그래서 좀 하나의 교육도 정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보예요. 그죠? 정보의 기준은 다 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로 먼저 강의를 하고 질문은 또 받겠습니다. 뭐 저 브레이니까 2시간이면 가니까 질문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 있는 거 다 드리고 또 갈 테니까. 그래서 평화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 거고 저는 3월달 되면 1년 농사를 딱 농가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올해 태풍이 없다 했어요. 태풍이 10월 8일 태풍이 올 때 저는 태풍 안 올 거라 했어요. 한국감염교회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태풍도 안 오는데 뭐하게 가 있는데 그렇게 비켜갔잖아요. 그죠? 나주분들 막 광주분들 광주 원역 장목반들 오셔가지고 태풍 보게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그랬어요. 태풍 분들이 나무 밑에 가서 뭐 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소장수는 가만 앉아서 비 오갔다 이래. 사실은 태풍 볼 때는 가온에 가면 안 돼. 잘못하면 돌아가시래. 나무에 탁 치면 어떻게 해요. 감당 못 해요. 가만히 집에 계셔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가시더라고. 그런 것 하고 말았죠. 근데 결국 어때요? 비 좀 오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3월달 되면 딱 비상을 전체를 놓고 우리 농가들한테 4월달부터 자, 올해는 어떤 시기에 무엇이 오니까 준비해라. 준비해라. 미리 던집니다. 던져놔요, 그냥. 상황 어때요? 그때는. 당신 말이 나왔어요. 저 4년째 대입했는데 4년째 다 맞았어요. 설이 오고까지 다 맞았어요. 올해 설이 없습니다. 설이가 없어요. 지금 안 오잖아요. 날 따뜻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금 막 찬바람 좀 불죠. 엊그제 좀 추웠지만 그거 아니고. 비가 없잖아요, 비가. 7월 4일날 전체적으로 전남 지방에 200mm 비 오고 나서 지금 비 안 왔어요. 그쵸? 이제 거기서부터 답을 찾으시면 올해 농사가 다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미리 예측을 합니다. 같이 고민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대입을 꼭 해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농사가. 정말. 제가 새로운 품종을 몇 가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감춘데 지금 경남 지방에 와 있고 아직 전남 지방에 안 와 있어요. 이 품종은 제가 보기에는 과중이 좀 작아가지고 240g 정도 나와가지고 시장성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품종이 이런 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수확은 10월 하순 차랑 시기하고 거의 맞는 거거든요. 예, 이 품종이 좀 기축 품종이 괜찮습니다. 10월 하순에 수확하는데 과중 하나가 350g, 대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대추가 광주 인곡동에 쓰나미 시켜지 어제 3kg에 24,000원이 된 거예요. 3kg에 24,000원이면 킬로당 8,000원 꼴 나왔어요. 괜찮죠? 밤 9개 갖고 8,000원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 기축 품종도 지금 경남에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생산량이 아니고 접목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350g 하고 보구력은 뭐 부위와 같이 15일 정도 나오고 보구력은 상온에 내놨을 때 홍시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대추인데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심어지고 생산되고 소비자한테 어필되고 있는 거죠. 보통 이게 10kg에 택배로 직거래 하시는 농가들은 보통 7만원 받습니다. 10kg에 한 상자에. 우리 옛날 나중에서 신고 맨 처음에 심어서 과일 칼로 딱딱 썰면 어때요? 칼이 삭삭삭 이렇게 들어가는 맛이 있죠. 그와 같이 과일이 단감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모든 품종을 개발하는 건데 과육이 연한 걸로 개발합니다. 우리나라 부위와 같이 아삭아삭 딱딱한 걸 개발 안 씁니다. 최근에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건 후쿠오카의 추왕이라고 감은 못 봤어요. 지금 신기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관리해요. 농협에서 그 묘목을 심었는데 50개를 줬는데 45개 심어줬으면 45개 값이 아니고 5주 값을 전체를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추적을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50주 줬으니까 50주가 정확히 신 거지 않는다. 묘목으로 확인해요. 일본에 후쿠오카 농업시험장에 개발해가지고 지금 후쿠오카에만 심어져 있어요. 추왕이라고. 이 태초를 능가하는 품종이죠. 우리가 가져오려면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면 접수밖에 없거든요. 묘목은 못 나와요. 전체 딱 묘목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감정부에 갔다 오신 분 책에 들었습니다. 수왕. 그래서 이러한 품종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와서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먹히지 않았어요. 감이 지금 사진은 깨끗하게 나왔지만 여기의 부분이 이렇게 대공과 같이 까락지가 살짝 돌아갑니다. 그죠? 그냥 우리 원성가 해갖고 감이 지저분하겠는데 이걸 소비자한테 먹어보고 그것마저도 안쪽된 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 품종은 운영하시고 재배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이 당도 싸움에 지금 앞으로 갑니다. 당도 싸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핫프루트 단감이라고 했더니 핫프루트 단감의 규격은 14.5브릭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17년, 18이면 이건 일본에서 화산화에서 재배되는 서양에서의 당도지 우리나라 재배에서 한 20브릭스 나와요. 봐봐요. 그래 감을 깎고 나면 손이 설탕물이 있어서 찐득찐득해요.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절대 부위 안 먹습니다. 다른 이 감을 먹다가 부위를 보내줄까요? 전화하면. 감 떨어져 부위 보내니까 노고합니다. 돈 갖고 안 따져야죠. 그래서 앞으로 당도 높은 감을 심어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이 쓰나미는 부위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영암에 수천 시간 많이 심어놓으신 품종인데 이 품종은 첫과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과랑이. 얘는 한 300g 가는데 부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하지 못해요. 첫 과랑이 많기 때문에 정례적과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품종이 한참 뜨다가 지금 안 뜨고 있어요. 거의 부위하고 통용되버리죠. 그래서 얘도 당도가 이렇게 높고 300g. 300g 정도 감 키우면 농사 잘 지는 겁니다. 그렇죠? 15kg에 50g면 엄청나게 농사가 지어요. 거의 10kg짜리 3다이 전부 나와요. 그 정도 농사 지어야지 농사 진다고 이제. 이제 수분수 품종인데, 엊그제 우리가 이제
마이스 대학생들하고 경남 창원을 갔는데 이 사회우지가 일렀어요. 사장님이 사회우지다운게 수분 쓰니까 학생들은 따먹으라니까 2개, 3개씩 따먹어요. 이 품종은 수꽃량이 선상으로 뒤지지 않습니다. 더 많죠. 예를 들면 이거는 더 많습니다. 꽃 100개 따가지고 왔을 때. 근데 저희 지역에 이걸 전부 접수로 갔다가 저희 지역에 다 공급해서 접목해갖고 키우고 있는데 대방하고 비슷이 생겼죠. 예, 이렇게 보주형으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원하시는 이 끝이 동그라한데 이건 뾰족하죠. 뾰족합니다. 이게 지금 가서 이렇게 딱 깨물어 보면 속에 갈반이 엄청 많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답니다. 맛있어요. 그냥 보내줘도 이게 무슨 감이냐고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선상화는 어때요? 수분수하고 선상화를 먹어보면 입이 빡빡하죠. 얘는 안 그래요. 물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우지 품종은 전남에 많이 공급되어 있어요. 그러셔서 접수해가지고 접목하시면 잘 됩니다. 이 사회우지 품종은 생각을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수분수가 새로운 거 사회우지가 있다. 그렇죠? 과실 특성을 보면 사회우지는 똑같이 수확해도 어째 시골은 굉장히 빠르죠. 보통 선상화는 10월 말 돼야 돼. 지금 수확해야 돼. 근데 지금도 수확하면 어떤 꽃 쪽에는 떴죠. 네. 예.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거의 다 익었어요. 우리 엊그제 26일날 가서 따먹고 왔어요. 그 자리에서 2개씩 먹으니까 사장님이 미안할 정도로 감 3개나 넣어놓고 다 따먹었어요. 근데 이 상품 과일 보면 순가원은 60%밖에 안 되는데 얘는 98% 된다. 다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대봉 농사 계시고 떫은감 쪽에 관심 계시면 사회우지를 같이 공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역에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대봉은 이 갑주백목입니다. 그렇죠? 이 갑주백목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 있어요? 생리적 후기 낙과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확시에 가면 마지막 물방울 매치대에 가면 까맣게 생기는 것이 두 번째가 문제거든요. 그죠? 이 2개만 갖고 오면 대부분 지죠. 네. 생리 낙과는 뭐 한 가지, 2가지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생기죠. 근데 제 1번이 뭐예요? 전쟁을 잘못해서 너무 나무를 영양생태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수분수가 없어요. 수분수가. 수분수가 없다 보니까 낙과가 심해집니다. 착과수를 정하면 당과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엄청 많이 해요. 사실 하나의 무게가 얘는 340g, 뭐 400g씩 가니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돼요. 안 받쳐주면 나무는 나 죽어서 하는 땅으로 쳐나가고. 그죠? 나무는 과일이 달렸으면 연한데 어때요? 겨울 되면 나무는 굉장히 성질이 세요. 대부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주백목인데 갑주백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봉이라고 했지만 약간 뼈쪽이 된 것이 갑주백목인데 그 감이 찰기가 있고 쉬운 말로 섬유질이 아주 맛있어요. 근데 끝이 둥그러는 거 있죠. 대봉이라도 끝이 둥그러는 것은 어때요? 좀 싱겁다고 봐요. 그래요. 똑같은 대봉이라도 보면 끝이 약간 뼈쪽이 된 것들은 아주 맛있어요. 근데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들은 뭐 장둥이라든가 뭐 옛날 또 재래종 대봉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식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갑주백목품은 여러 가지로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이게 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81년도에 선발해서 96년도에 구매신 거니까 얼마 안 됐죠. 근데 옛날 품종을 갖고 전부 대봉이라고 유목상들이 팔아버리고요. 그러니까 묘목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농사지으면 항상 우리 것이 맛이 없네, 싱겁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가문사업 백화점 바이어가 누구를 소개해서 그 집에 딱 갔는데 품종을 딱 보니까 갑주백목이 아닌 거예요. 싫어해요. 그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품종은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씹어서도 내가 전문가시야. 그런데 품종 기능, 아, 저 집에 품종이 좋다. 저게 정말 갑주병원이다. 그런 따 갖고 와서 해. 근데 뭐, 색깔 달려놓고 농사 잘 되니까 그 품종이 좋은 줄 알고 전부 따 갖고 와서 전문가는 마찬가지죠. 농사 잘 되는 집 가면 비결이 있는데 안 가르친 것들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만 배우면 제가 오신 분들한테 한 가지 가르쳐서 1,000원짜리 하나만 다 배워버리면 만평 농사진다면 지금 2시간 만에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죠? 뭐 몇 년 벌어요? 내가 농사 끝날 때까지 보니까 돈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 가서 막 보조해주라고 막 신경 쓰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수만 딱 배워버리면 그 보조금 다 없잖아요. 기술이 돈이에요. 기술을 한번 건너가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왜? 그쵸? 그래서 경남 사람들이 전남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겁나잖아요. 그게 한 가지 가르쳐줘도 아는 사람끼리만 공유해요. 모르는 사람은 별 때만. 이렇게 색깔 잘 내고 이렇게 하면 농사 잘 돼서 그랬어요? 뭔가 다르게 했죠. 뭘 다르게 했을까요? 지난번에 좀 나주 연구에서 무안 갔다 오시잖아요. 무안. 그죠? 인사인데. 또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한 수 가르치는 것이 딱 가버려요. 내가. 그러니까 어때? 한번하죠. 그 진짜 사람이 저희 마이스대학 가셔서 나이가 한 70 정도 됐는데 제 강의를 한 5번 들었어요. 앉아서 저를 카메라로 계속 녹화를 해요. 집에 가서 5, 6번 봐요. 아들하고 둘이 미친 듯이 다니죠. 뭐 구례에서 전담해도 뭐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 배우시더만 농장 딱 한순간에 만나 놓으니까 이제 어때요?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딱 그대로 해서 올해 착색 시켜보고 있죠. 올해 대부분 착색 안 됐잖아요. 지금 착색 됐어요? 안 됐죠? 예쁘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일조량 때문에. 일조량 충분했어요. 아니, 더위가. 그러니까 더위가 왔는데 서늘해졌잖아요. 왜 착색이 안 돼요? 썰이요? 썰이 맞아야 돼요? 제가 느끼기는 이렇게 느꼈어요. 7월달부터 7월 5일날 기점으로 비가 안 오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비 와, 뭐 10mm, 20mm 땅의 표면에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풀에 던져버리고. 근데 어때요? 뿌리의 변화과 과실의 영향을 서로 견주고 있다가 10월 8일날 비가 그때 태풍이 한 30mm 왔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대부분 착색이 시작됐어요. 빨리 됐어요. 왜? 식물은 내가 죽었으면 종족번식을 해서 씨를 빨리 여물게 하고 색깔을 냅니다. 그런데 10월 8일 비가 갑자기 물이 많이 오니까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는 장마철에 분해되지 않던 질소가 밀고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감도 색이 안 나고 단감도 크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8월달까지 9월달까지 봤더니 다 감이 정상적으로 컸다 했죠. 그런데 3기 비대에 가면 3기 비대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과일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5월 20일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5월 20일 이전부터 감이 이제 횡경비대를 해요. 그 시기에 어때요? 영양이 갑자기 이제 올라 있다가 올라와 버리니까 착색이 되면서 이 녹색 크로리필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거예요. 영양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색이 안 깎버리고 문제가 됩니다. 단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대포를 따서 서울시장에 내신 분들은 뭐예요? 색깔이 안 나는데 석인감을 따서 보내니까 각이야.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갑주병만 품목은
대봉 하지만 원 이름은 내가 갑주병원이라고 통일하셔야 돼요. 성질은 강하고 수자는 직립으로 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심어놓고 4, 5년까지 직립으로 다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커요. 그러다가 이후에 전쟁하시고 나무를 개량형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샷가락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그럼 누가 왜? 주짓수를 3개, 4개만 키우고 하는데요. 몇 개 키워요? 1분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상이 한 사람이면 어르신들 집안에 가 시대에 모실 때 가서 자유 어르신이 한마디면 그 밑에 가만히 있죠. 그래서 나무도 자유 위에가 하나 있고 나머지 가지들은 밑에가 있으면 조용하겠네. 서로 오래되어 싸우려니까 나무가 하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나무만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의 농사짓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 대봉나무의 습성입니다. 습성. 그래서 보통 가지를 보면 굉장히 마디 사이가 길어집니다. 그죠? 늘어나죠. 이게 꽃눈이 막 몇 개요? 많은 것은 12서리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라기가 좀 높고, 꽃눈 짝씩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300g이라고 이야기지만 사실은 좀 잘 키우시면 적게 다니고 450g까지, 500g까지 나옵니다. 보여. 그래서 이게 셀분감의 당도가 22브릭스 이렇게 한데 단감보다 달죠. 근데 왜 셀분까요? 셀분감이 탄닌의 불용성, 탄닌이 가용성 탄닌의 불용성은 안 되기 때문에 탄닌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가용성 탄닌 때문에 단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당도기를 재보면 훨씬 더 셀분감이 단감보다 달다. 왜 문제가 이 단위 결과성이 약하므로 정말 대봉나무 5나무에 한 주꼴로 무조건 숨은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숨은 수가 있는 주변의 대봉나무는 어때요? 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찻바람이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2나무 건너가면 이제 나무는 성장낙가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움직이도 그 나무에서 그 나무로 움직이지 저 멀리까지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단위 결과성은 씨앗이 하나라도 맺히면 안 떨어지는데 씨앗이 없다 보니까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씨앗 주변에 까만 탕이 결집되면 8월 말 되면 떨어져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공의 문제점은 요거 있습니다. 환절병. 그쵸? 환절병은 저는 약으로 방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환절병을 아무리 갖다 쳐도 안 된다. 지금 환절병 보이는 것들은 3일이면 나타납니다. 3일이면. 감이 착색이 되고 색깔이 나기 시작하면 감에서 나오는 폴리펙틴이라는 효소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절병 균을. 그러니까 3일이면 나왔다. 여름에는 보름 정도 걸리던 균사 발이가 3일이면 딱 나왔다. 지금 같으면 벌이 와서 나비가 와서 환절병 걸릴 때 점액이 끓거나 점액이 나오잖아요. 환절병 걸리면. 거기 벌이 앉아서 딱 감에 가서 앉으면 뭐 1시간 내에 다 환절병 균이 자리 잡아버려요. 3일이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무섭죠. 약으로 어떻게 방지해요? 그래서 탄저병은 왜 올해 이렇게 심했냐? 나주 영암 쪽이 왜 이렇게 심했냐? 작년에 태풍 온 이후에 뭐였어요? 2차 가지가 튀어나왔잖아요. 이만큼씩. 거기에 탄저병이 다 걸렸는데 방치해버린 거예요. 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꽃눈 밑에 있는데 전부 다 전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튀어나오면서 어때요? 방제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점들이 보온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보온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비 오고 습도 높아지니까 바로 튀어나오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감당해요? 기술자다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해주면 나쁜 놈들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하고
저희들 대포 왔을 때 작년 재작년에 2012년도 서울 갔을 때 저는 군사 때 그랬어요. 자, 저 감을 제대로 놔둬서 따면 되기는 되는데 내년이 문제니까 10월 20일 썰이 맞는데 10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군청에 업무를 중단하고 감 따야 된다고 전주에서 가서 감 따졌어요. 전체를. 그 다음에 척과 잘 됐잖아요. 이야기했어요. 전화가 와서 저 서울 수원서 교육받고 전화가 와서 이거 와 대체를 어떻게 해요? 감을 빨리 따야 된다. 최대한 빨리 따야 된다. 그러니까 군수가 전체 그걸 풀어서 감을 따졌어요. 농가에서. 빨리 성했죠. 10월 27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무가 안 부자랄 거예요. 근데 작년에 대포 오니까 어땠어요? 다들. 감이 이만하니까 따라오니까 전부 겁이라서 못 따. 농사가 폐농했는데. 저걸 따면 안 되겠네. 자, 그럼 감을 놔두고 전대버리자.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무에 있는 영양을 다 빼서 먹어버린 거예요. 나무에 영양, 감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세가 약하고, 감 꽃받침이 적게 나오고, 감이 생명 나가고 많고. 한접병, 이기는 능력이 없죠. 전체적으로. 그럼 그만큼 약해지는 게 나무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 태풍 맞고, 감 달려있는 농가들 안 땄길래 내년에 봐라. 나무 저거 낙과가 엄청 심하게 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심한 데는 어때요? 하나도 없고 다 쏟았잖아요. 3년 갑니다. 한 번 잘못하면 이 농가 가수농가는 한 번 심으면 30년, 50년을 보고 심는데 중간에 한 번 잘못되면 3년 가요. 그럼 되돌리고 올 때까지. 한 번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상도 사람들은 지금 뭐 설이 올까 싶어서 왕겨 다 갖다 놓고 왕겨 피울 준비하고 왕겨를 어떻게 하면 잘 태울까 막 밤에 수다시 들고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전화사람한테 들이다 보니까 환하게 계시죠. 제가 나주 영암 이 다니면서 무안 쪽으로 다니면서 제일 욕심난 것이 이 산, 야산입니다. 야산. 저런 산 다 있으면 나무 다 심었으면 저기 동이 됩니다. 그냥 소나무 몇 개 놔두고 있어요. 우리는 산중이에요, 산중. 악산. 그거 아니면 다 아니에요. 젊은 아들이 산을 다 밀어보고 지금 산에 가시면 돼요. 산에다가. 옆에서 고발도 안 해. 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같이 산 밀고 누가 고발해요? 고발 안 하면 사립청에서 관리 안 해요. 산 밀어본다고 뭐 그거 안 해. 대출금 신청하는데 뭐 3년만 지나면 확 나무 펴버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조기동 과장님이 강의하시는데 저도 뒤에 앉아서 좀 들었습니다만은 꽃감을 만든 데는 저는 갑주병목 갖고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왜? 색탁이 떨어지고 조금 온도 관리 잘못하면 뭐예요? 탄이 전부 밖으로 튀어나오고 까매졌다. 어떤 사람은 누가 말하면 그걸 갖고 오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오시보다는 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까매진 거예요. 건시가 되니까 까매져요. 근데 갑주병목 품종은 최종 문제가 왜? 꼭지자리예요. 이 자리가 탄닌이 안 빠져가지고 맛있게 먹다가 마지막에 떨궈서 맛이 없어요. 그죠? 그 꽃감 맛을 다 버려요. 저는 갑주병목하고 꽃감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역에도 몇 사람 갔다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광양 진상의 이 토종 밀시간 그렇습니다. 요 꿀밀자를 써서 감이라 해서 밀수감 밀시간. 이 품종이 정말 좋은 품종이고 많이 달린 품종입니다. 얘는 너무 많이 달려갖고 해거리 해버려요. 속까지 말해요. 너무 많이 달려요. 이걸 키울래, 대복 키우려면 저는 이걸 키우겠어요. 훨씬 재배하기 쉽고 나무 잘 크고. 근데 얘는 꽃감 전역품이에요. 이게 광양 백각동 어치 계곡의 사람들이 다 못하니까 저 감이 어디로 가요? 산청으로 가서 산청 꽃감으로 둔갑해요. 중국 영종사람들 와서 사가봐요. 얼마? 한 콘티 20kg 하나에 작년 재작년 7만원까지 왔어요.
원료감이 없다고. 응? 원료감이 없으니까 하루 저녁에 5천원씩 뛰네요. 하루 저녁에 35,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가수 살라니까 5만원 줘요. 안 판다 이제. 계약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 올라가니까. 한 폰트 20kg에 5만원씩이면 적은 돈이에요. 하고 최종도 한 10만원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 가면 속이 아주 갈발이 없어요. 깔끔해. 정식만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깔끔하고. 당도도 엄청 높아요. 보통 뭐 40브룩스까지 가요. 꽃감 만들어 가요. 이 품종이 좋은데 단점은 뭐예요? 이 자리가 쪼개지나요. 안에 꼭지 떨리는 경우가 꼭지 떨리는 가운데서 쪼개져요. 근데 그런 품종들은 그런 것들을 골라서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만드시면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밀수감을 추천합니다. 진짜. 이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크기는 작고 과실 몇 개만 달려보세요. 대봉만이 커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봉만 하고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목기는 아주 잘 큽니다. 그러다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반칙, 대장형은 잘 커요. 이 밀수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럼 최근에 나온 것이 뭐예요? 야옥기. 야옥기 감 보셨어요? 예. 감 좋죠? 야옥기의 장점은 뭐냐면 갑주병은 여기에 까만 점이 박힌 거죠. 그죠? 까만 점이 박혀요. 야옥기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속을 쪼개봤을 때도 갈반이 아주 적어요. 적은 많죠. 아주 깔끔하고 갑주병목은 갈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홍시를 만들어서 선물해서 딱 만들어 쪼갰을 때 야는 뭐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가 하고 있던 당상보복 품종하고 비슷합니다. 당상보복하고. 근데 얘가 이제 거의 한 500g을 갑니다. 예. 네. 입도 약간 갈색을 띠면서 감이 달리면 어때요? 입도 큽니다. 대봉씨 입 배는 돼요. 입이 커요. 그래서 생육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했는데 이 품종이 이제 경북 경주에서 공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도 8,000원씩 사왔네요. 고영대는 8,000원, 저 공대 중에서 10,000원 이렇게 싸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먹었습니다. 이 품종이 많이 심해졌는데 앞으로 이 품종이 시장에 조금 나가면 이제 또 태초와 같이 또 숨어요. 이제 수확은 우리 대봉 시기하고 비슷하죠. 11월 30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감이 깨끗해야 돼. 점이라도 껌에 뭐 100개 있으면 뭐 병 걸린 거나 뭐 이상한 거 갖다 놨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이야기하고 감이 좋으면 어때요? 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이 좋으면 가격 관계없이 갖고 와요. 가격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홍시 하나 딱 쪼개보면 어때요? 야, 그 감이 속에 까물지도 않고 맛있어야 하면 그 시청을 해갖고 사가요. 서로 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좀 우리 패턴이 고급적으로 갑니다. 서울 압구정동 백화점에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우리나라 최고 비싼 현대 아파트 그 앞에서 과일 가게가 한 반평짜리가 1억 5천이에요. 반평짜리가 가게 하나가. 그래서 이분들은 백화점 아파트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전화해서 우리 집에 과일 바구니 하나만 갖다 주세요. 딱 최고급품만 골고루 담았는데 3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대요. 과일이. 그래가지고 배달 딱 해주면 얼마 주겠어요? 기본적으로 준 것이 10만원짜리 수표 하나 정도. 과일값도 안 물어보고. 주고요. 그러니까 시장 패턴이 고급은 고급대로 가고, 물론 이제 대중화는 대중화대로 가지만, 일단 농사 잘 지면 상해에서부터 어때요? 나한테 물건을 보내라고 자꾸 하시죠.
근데 물건 보내라고 이렇게 좋다 하고 내가 최고 준다고 좋다 해서 10개 보내는데 20장 보내면 가격은 80%밖에 못 받아요. 20장을 보내라고 15장을 보내야 돼. 부족하게 보내야 돼. 항상. 그래 싸움이 됩니다. 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농사 잘 지어놓고 야 우리 물건이 좋을게 네가 50장 보내라. 했는데 나는 30개만 보내. 뭐라고? 아 작업은 못했어. 아 내일 맞춰야 돼. 그럼 오늘 또 보낼게. 20개. 이렇게 보내. 그 사람 구미에 딱 맞춰주면 다 쳐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팔리면 어떻게 우리가 소리잖아요. 하는 것도 재밌게 항상 상인하고 줄다리기 해야 돼. 절대로 똑같이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꼭 맞춰야 되니까 꼭 보내라면 알았습니다고 보내. 3번 정도 실력을 하다 보내. 그럼 그 가격 정확히 나고 장기 틀리게 오면 전화해서 왜 네가 가격을 4만원 주기로 했는데 37,000원만 꺼내냐고 대통 쏴야 됩니다. 4만원 끊어 다시 보냅니다. 저희도 간 보낼 때 절대적으로 그냥 안 보냅니다. 선별장에서 보낼 때 자 몇 개짜리 몇 개 보내면 가격 얼마를 했다. 35,000원이면 안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제시해 4만원 줄 거야. 4만원이면 보내겠다. 3만원. 장기 그대로 4만원 떨게. 우리가 농사 잘 쪄놓으면 큰 소리 쳐요. 근데 못 쪄놓으면 어때? 아이고 좀 팔아주시라고 사정해.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작년에 대풍 맞고 나니까 감값이 어때요? 계속 피상했죠. 안 팔렸죠. 맛이 없어 먹어보니까. 지금 성장은 맛있는 거만 쫓아가요. 애기들이 날마다 지금 호주머니에 뭘 갖고 다녀요? 쟤는 잘 먹은 어린애들이 초콜릿 갖고 다니고 먹잖아요. 사과 20브릭스인데 감 12브릭스 된거 먹으라면 사과보다 맛없는 거 먹거든요. 안 먹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 그것이 우리 임무예요. 그래 놓고 나면 그 다음에 판매부터는 소비자가 알아서 요구해요. 소비자가 알아서. 내가 요구를 팔아주고 사는 거라 소비자가. 물건 땡기라고. 경매에서 그때 이야기한 거는 제일 바닥에 파는 할머니한테 가서 아 그거 맛있는데 어저께 안 갖고 왔냐고. 그럼 할머니 다시 어때요? 봄매상한테. 봄매상은 경매상. 경매상은 낙찰받으려고 내려가죠. 이렇게 돼요. 근데 맛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야옥기는 책에 다 있는 게 보시고. 예. 저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만 농사를 짓다 합니다.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데 뜬금감이 없어요. 단감만 이렇게 이제 책자에 이렇게 있어서 해놨는데 저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놔야 돼요. 딱 기억을. 언제 무슨 일을 하고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사장님들이 결정해서 일을 시켜야지. 사장님이 쭉 쫓아다니나 이러다 보면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 5,000평만 지신다면 힘든 풀베는 작업 이런 것들은 허드레기는 사람 불러서 일하시고 기준점은 딱 본인이라고 일을 하고 그래야 일이 내가 먼저 앞서서 경영을 해가는데 풀 받아 오면 약철식이 놓쳐가지고 약 못 치고 또 뭘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놓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버려요. 안 돼요.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그림에서 이해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자, 우리가 농사 지시는데 영양제는 언제까지 쳐요? 영양제는 언제까지 쳐요? 8월달까지 치죠? 네. 감 많이 크라고 영양제 많이 칩니까? 안 그래요? 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사실대로 깨놓고 이제 시간만 때로 갈까요? 5월달까지. 그렇죠. 영양제를 많이 치면 많이 친 만큼 색이 안 나요. 영양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너무 영양제에 치우쳐. 색이 안 나니까 뒤에 가야 되는 뭐예요? 착색제가 또 가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약해 나와요. 그럼 2종, 3종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 곡선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
이 생리형 낙과하기 전에 그 다음에 과실생장 1기 비대까지 가면 이때가 어때요? 7월 말 정도 되면 가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6월 20일 되면 뭐 돼요? 세포 분열이 종료돼 있어요. 이 세포 분열이 종료된 시점에서부터 가면 2기 비대로 넘어가는데 그 세포 분열 초기까지 6월 20일까지는 뭐 해야 돼요? 그때 영양제를 다 줬어요. 주시면. 왜 그때는 안 줘요? 왜?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감 개체 하나의 세포가 짧은 감은 보통 한 3천만 개, 4천만 개밖에 안 돼요. 그걸 5천만 개, 6천만 개가 넣어주는 것이 일이에요. 그럼 어때요? 꽃을 피우고 나면 사람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애를 낳고 나면 어때요? 탑진 상태 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미역국도 잡수고 수분을 보충해주고 좋은 걸 해드리고 그때 몸 관리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꽃을 피우고 나면 뿌리에 있는 모든 교장 양분을 다 끌어올려서 다 일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나무가 물이 없고 허덕이는 나무는 어때요? 그때 영양제라도 좀 그때 주셔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계속 하는 말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썰이고 감따시게 우리 집 가면 샥 파래갖고 있어 나무 이파리가 착색이 안 돼요. 근데 벙덩으로 내일모레 썰이고 나도 감이 안 되니. 소방님 남들 칼라링 칠게 우리도 칼라링을 쳐야 되겠네. 색이 안 나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잘 안 나오고 끝나고 쫓겨나와. 그래서 영양제는 늦어도 꼭 해주신다면 요 7월 20일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색 잘 나요. 몸살이 나죠. 몸살이 나. 왜? 감이 작게 열었는데 남들 집에 가보니까 감이 크고 나는 어때요? 감이 작아요. 작으니까 어때요? 거기서부터 가해지는 거예요. 비로도 가해지는 거예요. 자, 대봉나무를 정리하신 분. 손 한번 들고 정리. 감 꽃 피기 전에 싹 따신 분. 없잖아요. 대봉나무는 또 다 정리해야 돼요. 감잎알이 하나만 있어도 감 4개 놓고 다 따야 돼요. 단감에 보면 5잎 이하는 정리를 해버리라. 내년을 위해 따버리라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2차 생명, 3차 생명에서 낙과가 심해집니다. 대봉나무는 감 이파리 2개만 딱 있어도 감 다 키워냅니다.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착과를 많이 시켜야 나무가 수세가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잘 열려요. 수세가 강하게 크다 보니까 어떤 나무 가지 농사만 짓고 열심히 착과를 못 시키고.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어때요? 좀 빽빽한 사람들이 애도 잘나고 순산하는데 이렇게 몸이 비대한 사람들은 삭생이 안 되고 그냥 자꾸 유산을 많이 해요. 나무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너무 비대하고 줄기가 커지기 시작하면 낙과가 심해지고 착과가 안 돼요. 올라간 나무, 야, 우리 집 나무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계톱으로 중간 탁 치면 그 아래까지가 어떻게 돼요? 밑에 주관이라고. 거기 어때요? 거의 쫙 퍼지죠, 옆으로. 나무가. 이 밑둥이 쫙 올라가는 건 어때요? 감도 많이 열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밑둥이 커지면 어때요? 착과가 잘. 그때 비대는. 내리면 그래요. 딱 내리면 갑자기 밑둥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가지는 이제 전정하는데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걸음은 언제예요? 걸음은. 비료는 언제예요? 비료는 대체적 봄에 하시죠. 네. 전정 다 끝내놓고 유황합제도 하기 전에 이제 비료 참 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역은 봄비료를 절대 안 합니다. 제가 4년만 노려버렸어요. 7월에. 비료는 절대 봄비료 하시면 안 되고 가을 비료를 합니다. 내년 밑비료를 가을에 지금 해요. 지금 가서 싹 내년 봄비료 할 거 지금 다 뿌려야 돼요. 5월달까지 비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5월말까지.
비료를 잊어버려야 돼, 머릿속에. 그럼 지금으로 비료하면 뭘 해야 돼요? 쟤를 넣었다고, 자, 요소하고 염화가리 이러니까, 아무 AK가 있는데 뭐하고 요소하고 염화가리를 힘들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AK는 속의 결정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보통 뭐 제오라이트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잘 안 녹아요. 그쵸? 시간이 오래가야 녹아. 근데 나무는 어때요? 앞으로 20일 후 있으면 이빨이 다 떨어질 건데, 어떻게 안 녹고 있으면 전화 많아져. 그래서 힘들지만 요소하고 염화가리를 참고리로 섞어서 그냥 맨바닥에 뿌리면 그것들은 3, 4일 되면 다 녹죠. 그 뿌리에 바로 저장돼요. 그럼 내년에 나무가 훨씬 힘있게 돼요. 그 지역에 10월 20일 감 색깔이 약간 놀명하게 돌아가면 그 시기에 내년 비료를 갖게 하는 거예요. 비료 주는 방법부터 바꿔야 돼요. 그쵸? 3, 4월에 비료 준 사람은 어때요? 7, 8월 장마 오고 나면 비료빨 받으면 어때요? 나무가 2차 생장, 3차 생장 계속 크죠. 한방 못하잖아. 그럼 뭐 이루어요? 거기에? 병이 걸려요. 병이. 심의가 아니어서 틀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안 해보시면 이거 교육받았더니 아무 소용없던데 그 1년 만에 나타나요? 3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언제부턴가 내 나무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보다 얼마나. 그 이제 사장님 대비 넣은 것하고 비료 넣은 것하고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제가 가을에 준 비료는 요소 따지면 한 7kg 하고 가비로 따지면 한 5kg 정도. 그 성분량이. 비율은 요소하고 염화가리요. 요소 염화 비율이. 그렇게 7kg, 5kg만 하시잖아요. 일단 뭐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퇴비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분들은 5kg, 3kg 줄이시고. 이렇게 안 쓰고 따로 떨어져. 아까 말씀드렸죠? 요소를 7kg, 염화가리를 5kg 그러면. 예. 그 정도 해가지고 한번 줘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봄에 되면 또 퇴비를 넣어야 됩니다. 퇴비하고 비료하고 별개예요. 퇴비는 뭘 좋게 해요? 토양의 완충 능력을 좋게 해주는 것이 퇴비고 비료는 어때요? 바로 받아먹는 것이 비료예요. 화학비료. 그래서 그렇게 주시고 나서 나무가 한 2년 하면 2차 생장을 덜 하고 나무가 안정됐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때요? 착과를 봐가면서 시비하고 또 줄여야 돼요. 퇴비를 많이 했으면 시비랑 줄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달, 8월달 그쯤에 돼가지고 뭐래? 추비하잖아요. 그 추비할 때 주의해야 돼요. 내 잎색을 보고 나무 잎색을 보고 착과량을 보고 야 조금만 줘야겠다 하면 거짓말 아니고 한 나무에 100g만 주라고 했는데 얼마큼 돼요? 500g씩. 종이 뒤에 있는 종이컵 하나가 요소 몇 그램 나와요? 하나 담으면 저걸 달아보셨어요? 100g 나옵니다. 종이컵 하나가. 종이컵 하나가 100g 나와요. 300병에 3kg라면 종이컵으로 30컵이죠. 네. 30주 잡고 300병에 30주 잡고 3kg만 주라면 한 나무에 100g만 줘야 돼요. 근데 얼마를 줘요? 5개씩 줘. 그러게 미치겠죠. 그러면 종이컵 하나 딱 보면 주먹으로 3주먹 정도 될 겁니다. 주먹으로. 1위 한 번, 2위 한 번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이씨, 나무가 15년생 됐는데 이게 간에 기별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5구멍을 쳐놔요. 그럼 그 다음은 장마 딱 지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쫙 올라옵니다. 3일이면 올라옵니다. 봄에는 비료를 10일하면 한 달 만에 올라오는데 얘는 3일만 올라가요. 비료가. 샥 하면 그러다가 어때요? 꽃눈이 멈춰있는 7월 달에 그것이 튀어나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꽃눈이 완전히 안 나요. 꽃눈 분할 시기에. 그래서 염화가리는 언제까지 줘야 돼요? 염화가리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줘야 돼요. 염화가리. 그렇게 해서 7월 달부터 8월 달에 자 우리 집에 추비를 우리 첫째에 나오면 성분장으로 만약에 막 10kg 나오면 절반을 줄여갖고 5kg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너무 비료가 많아. 지금 사실은 토양에 비료 1년 내에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는 비료량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나무가 무성하게 큰 사람은 비로 1년 동안 전체 공기압으로도 관계없어요. 나무 안 죽어요. 첫가락 안 떨어져요. 한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하늘같이 자란 나무. 감이 안 된대요. 밀어준다 해서 감이 될 것 같아요? 안 열어요? 더 안 열어요? 안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비를 줄 때는 안에서 야 요소 성분량으로 5kg면 실량으로 주면 10kg 걸려요. 그럼 5kg를 가지고 염화가루도 3kg 갖고 3번에 나눠서 줘야 돼요. 7월달에 7월 20일, 8월 10일, 8월 20일 이렇게 10월 간격으로 주면 3번을 나눠서 거짓골을 주는 거야. 거의. 그렇게 주려면 가실이 그대로 비대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딱 줘놨다가 비나 많이 오고 하면 나무가 전부 2차 됩니다. 그럼 어때요? 모든 영양의 잎이 만들어진 것이 과실로 온 거라 가지 자란 쪽으로 좀 다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과실이 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안 커지니까 어때요? 그럼 다 또 8월 말에 돈 들여서 8월 20일에 또 잘라가지고 감이 안 크니까 이제 영양제 또 치는 거예요. 예적으로. 그렇죠? 그런 걸 되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가. 그래서 이때 가면, 자, 우리가 과원을 시작하는 4월달 이파리가 출발해서 시작하면 언제까지? 7월 말까지는 가수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면. 그때까지 다 일해야 돼요. 그때까지. 죽게 하면 일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거리고 나서 이제, 자, 우리 일을 다 해놨으니까, 자, 우리 장목반 개량을 하고, 이때 이제 8월 달에는 감이 안 커요. 이때 간 거예요, 이때. 그때 이제 나는 그 버섯 벗기고, 얇은, 티셔츠 입고, 자, 한번 가보자. 어디가 얼만큼 돼 있고, 얼만큼 크는가, 자광이 튀는가.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때 개량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때 이기 생장은 9월 20일까지는 거의 감이 안 커요.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감 속에 있는 씨앗이 경액기로 가요. 파랗게 되는 감, 씨앗이 까맣게 데려가는 시기. 동적 번식입니다. 그 시기로 경액기로 가니까 감이 안 커요. 조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조사를 해보시면. 하루에 1mm씩 크던 감이 8월 20일부터 9월 20일 한 달 동안 큰데 3mm밖에 안 커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원에 뭐 전체적으로 해줄 일이 없죠. 그때는 대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푸드학교 되고 정리학과 전공하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3기 비대이 시작된 시기는 뭐예요? 행정 비대하는 거예요.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가 이제 옆으로만 커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면 종종 높이 키워놓은 거예요. 그 영양이 키운 거예요. 저장 양분이 키운 거예요. 영양제가 키운 거 아니다. 이제 머릿속에 확 어떻게 회전이 됐어요? 네. 아니 그럼 1년 미를 배제해버리면 인삼비료도 보통 우리가 축분 주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인삼은 토양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불용성으로 배려해 있어요. 그쵸? 네. 그것을 가용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석회를 줘야 돼요. 그 많은 인산을 자꾸 투여해요. 인산은 토양에 뿌리면 흡수를 몇 프로예요? 흡수를. 나무가 흡수를 몇 프로예요? 10%도 못해요. 뿌림과 동시에 24시간이 지나면 80%가 불효가 되어버려요. 인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산을 흡수하기가. 그러면 농약을 안 해서 써요. 네? 그렇게 주고 농약을 안 해서 써. 그거랑 별개죠. 지금. 그래서 일단 질문 다시 받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과실생장 3기 비대에 가서 이제 우리 빼놓고 이야기는 길장 사장님이 쓰고 있는 것들을 그때 이제 옆면에 살펴주면 책이 확 돌아옵니다. 이야기 다 듣고 오시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착색을 하시면 이래 3기에 착색을 시켜서 늦어도 남들이 색깔을 할 때 10월 20일 색깔을 할 때 그것도 색깔이 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11월 초에
완전하게 삭제이 되는 걸딱 따서 소비자나 내 고객한테 보냈을 때, 야, 정말 좋은 감이 우리 집에 왔구나. 그러고 어때요? 그분이 비싸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한마디 안 해요. 정말로 내가 생애 처음으로 좋은 감을 받았잖아요. 돈 비싸서는 안 한다니까. 5만원, 7만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건 관소예요. 정말 좋은 거 같다, 이렇게. 교수님, 그 연면 시비는 착색될 때 하는 겁니까? 어떤 걸요? 감이 착색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연면 그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잘못하면 전부 다 오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면 시비로 영양제 줄 시비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흡수하지 않고 고온되다면 나무가 지쳐있어요. 근데 거기다 나도 지쳐있는데 거기다가 냅다 막 먹고 살라고 자꾸 주면 나무 장물이 약해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월별로 좀 빨리 좀 가겠습니다. 시간이 5시까지는 1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은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농사의 90%는 전쟁에서 끌고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해놓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을 잘 못 해놓으면 뭐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나무가. 그럼 거기에 전쟁 이렇게 하면 가위만 자른 게 전쟁인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지입니다. 정지. 나무 뼈다귀로 만드는 정지가 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 이렇게 하러 다니신 분들 보면 뭐예요? 제일로 우리 일본말로 대만지 하신 분이 뭐예요? 톱 들고 탁 치잖아요. 그럼 따라오신 분은 가위 들고 치는 거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는 뼈대 구성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전쟁이 아주 쉽습니다. 첫 회, 이태가 힘들어요. 그걸 잘하셔야 돼요. 어린 나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주지를 3개 뺏기냐 4개 뺏기냐 결정해 그대로 빼가요. 거기서 추가되면 안 돼요. 그것도 수관이 복잡해요. 그늘이지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병이 계속 달아요. 햇볕이 안 들어오면 어때요? 하늘이 준 돈은 2장이 겹치면 50%, 3장이 겹치면 제로에 있습니다. 영향을 만드는 거예요. 100%는 하늘이 주고 있는데 겹치면 50%, 50%씩 떨어져요. 근데 무슨 감일까요? 속감이 그래서 색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지가 더 전쟁보다 이 정지가 더 중요하다. 정지를 잘해요. 근데 정지하려면 막상 내 주지가 7, 8개 돼 있는데 그거 3개만 빼놓으면 사장님은 사모님한테 한 달 동안 부사를 드려요. 감도 못하면 맨 나무만 잘라요. 여기서 감게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다 잘랐고 뭘 감다고 뭘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남자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살고 감이 돼요.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사람만 잘리면 이제 7가지 것을 3가지로 확 줄여놔요. 근데 더 나아요. 일주일 동안 볼게요. 다음 주에 전쟁을 또 가면 남자가 뛰어와. 뭐라고 해요? 그 말을 잘. 나 일주일 동안 복귀해서 죽었을 때 조금만 잘랐어. 아니면 모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이 딱 지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뭐 또 사장님 딱 보고 나무 좀 많이 좀 친하게 안 쳤다고. 왜? 그렇게 친나무들이 가시 굵어집니다. 탐스럽게 자식같이 커지고 그래요. 하나씩 따도 훨씬 더 재밌 거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3년 후면 나무 좀 많이 치라. 이건 뭐야 감이 잘하고 거꾸로 이제 처음에는 많이 쳤다고 말하고 뒤에는 적게 쳤다고 말하고 사장님이 불쌍합니다. 사모님들은 그냥 완전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견학을 하시면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가죠. 근데 보는 거는 남자는 실명지는 보고 다니는데 사모님은 애리하게 다 보고 다녀요. 전쟁을 좀 갖춰놓으면 나무를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나중에 너무 많이 다녔어요. 다 엄청나요.
사모님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뭐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왜? 농사 한 1년 잘 찌면 어때요? 요즘 스마트 TV 한 대가 350만 원짜리가 내 앞에 딱딱 오는데 농사 한 번만 잘 찌면. 그렇잖아요. 일단 사모님들 할 일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사장님들이 안 하면 이제 계속 말하죠. 그래서 우리 정기는 하시는데 하여튼 3번들이나 4번들을 하셔야 돼요. 그건 겨울에 한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어린 나무는 직립으로 같이 키우세요. 똑바로 키우시면 나무가 잘 큽니다. 그러다가 3년 키우다가 딱 잎해질 거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처음에. 근데 거기서 4개, 5개 두면 안 돼요. 나무는 15년까지 키울 때까지 절대적으로 내 기술로 키웠다는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15년생까지는 나무가 유목이고 나무가 이 제덕이 적죠. 둥치가 적어. 감이 100개, 200개 들어도 잘 열어요. 10년이 딱 이렇게 15년 뒤면 10년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무가 살살 마르해요. 나 좀 잘해주시오, 나 좀 잘해주시오. 우리 못 봐. 그죠? 그러다 17년 딱 되면 감이 잘 많이 떨리고 안 달래요. 냉기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다가 17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말도 못하고 소갈이 호다니고 그때부터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30년 농사지신 어르신들 그때 가서 잘 달려있으면 어르신 그냥 공격 없어 한두만 가르쳐주시고 한두만 가르쳐주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안 가르치구나 절대적으로. 내 옆에 집에 살피 농사 이렇게 하나의 기술을 건너가는데 10년 걸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농사지고 여기 농사지는데 이쪽에 집안에서 농약집에서 나 모르게 뛰어가요. 가갖고 뭔 약 칩니까? 그냥 약 쳐요.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원래 약 쳤는데 안 쳐. 나 갈 때까지. 미망하게 시위 오면 그때 사는 뭐예요? 약 쳐. 약도 안 타고 있다. 왜 그럴까요? 행여나 내 기술 올라갈까 싶어서 안 갔어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죠? 가족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 간에 나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부분이 좋더라. 이렇게 꼭 해봐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대신 플러스 알파 영양제 같은 거 넣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셔서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배우신 분도 정중하게 배워요. 같이 정중하게. 지난번 한국감정부의 성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인의 국가보험이 3개. 첫 번째 뭐 있어요? 감정부에 안 가셨어요? 사청에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때 국가범죄, 농업인의 국가범죄 제1조가 뭐냐면 알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1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모르는데 안 가르치면 당신은 농업인의 국가범죄 조항이 제1조에 해당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2조는 알면서 실행하지 그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야. 모르면서 옆에 사람한테 절대 배우려 하지 않아요. 자기 거짓말을 해.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으면 옆에 집에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해보셔야 돼요. 해가지고 좋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농사 잘 됐습니다. 농사 다 끝나고 나면 삼겹살 한번 갖고 와서 같이 먹고 이익과 정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그것도 안 해. 내가 그러다 3년만 지나면 이제 내가 최고로 되려버려요. 여기 무시하고 내가 최고야.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배워야 돼. 끝까지. 이 정기는 이 첫 번째 이 분지각도 각이 나가는 대봉나무는 어때요? 분지각이 좁다 보니까 어때요? 많이 쪼개지죠. 착착 나갑니다. 그걸 처음부터 넓게 만드셔야 돼요. 위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뒤에 나옵니다만 하여튼 처음부터 이 수요 구성에 중점 두고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런 내용 말씀 안 해요. 여기 CN율.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예요? CN율. 우리가 CN율 영어로 이렇게 너무 믿기 어려워. 그럼 나는 쉽게 가르치면, 자, C는 하늘에 있는 이파리, L은 뿌리에 있는 영양.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이 많아요? 요 뿌리에 있는 영양이 더 많아요. 나무의 이파리 수보다 뿌리에 있는 영양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무가 미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하면 오히려 뿌리에 있는 영양이 줄어들고 이파리가 많아지면 어때요? 거꾸로 생각해서 과실이 많이 나면 이파리가 많이 나면 성장도 안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했어요? 야, 대봉나무 한 15년 동안 가만히 놔둬보라. 그럼 지가 스스로 열린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 씨를 더 많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이제 구달려서 하는 거예요. 이 영양이 구달려서 달리는 거예요. 식물학과는 종교권식을 위해서. 근데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착한 게 증가해요. 오히려 암도 순리대로 커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강하게 올해 교육받았으니까 주지를 생활 주지를 한다. 그럼 어때? 강하게 잘랐으면 1절 뭐예요? 아닥에다 비료를 안 해줘야겠죠. 태도 적게 해야겠죠. 근데 그건 똑같이 나오면 잘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탄저병 부대게 되고 뭐하는데 야이씨 교육 잘못 받았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행착오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는 한번 300년 3년 동안 가서 날마다 신주면서 가서 비료해야 돼. 그래야 감이 많이 니까요. 계속 잘못된 것만 지적해줘야지만이 그 나무가 완성이 돼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부터 전작종 배울 건데. 그렇죠? 그럼 나무가 나는 정상적으로 자랐다. 언제 보세요? 언제 기준에 딱 보시면 그래, 학교 다니시는 분 말고 나무가 나는 우리 나무는 태비도 많고 비료도 많고 영양이 컸고 삭간도 맞았다. 이파리 크기도 맞았다. 그럼 우리 나무 잘 크겠다. 이 기준 언제 봐요? 언제 봐요? 또 언제 보십니까? 그 취비 기준도 언제 합격을 했다. 그거 알아야 돼요. 5월 30일 있다고 봅니다. 5월 30일. 나무 끝이 멈추는 거 아니죠? 나무 끝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무 다 자랐다고 나무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저희들한테. 나중에는 또 초벌했죠. 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예 없어요. 옳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무 끝이 제일 지엽이 제일 끝으로 이빨이 다 나오는데 끝이 파라면 다시 좀 내려볼까요? 올려볼까요? 이 끝이 파라면 자란다는 거예요. 신호가. 근데 가서 나무 이파를 봐서 이 끝이 나이 닦고 지져놓은 것이 약간 갈색으로 변해서 내 나무는 다 자랐습니다. 나무가 이야기해요. 그때. 그게 언제? 5월 30일 기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가 자, 한 자 정도 자라면 좋겠는데 한 자만 자랐으면 요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지. 요 두 번째 가지가 한 자 정도 자랐어서 아까 말한 이 끝이 불러지진 것이 딱 멈췄다면 야, 우리 나무 잘 컸다. 영양이 충실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거기를 못 보고 거기서 뒤로 넘어가버리면 아까 말한 2차 등하고 튀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범필어 주신 분들은 여기가 그때 안 멈춘다. 계속 자라. 그러면 한 자 정도 너무 자랐다 하면 우리 감은 정리할 필요도 없다. 쉬운 말로 나 늦게 송염수 정리를 못했는데 한 자 이상 두 자 자랐다면 가만히 놔둬버려. 그냥 지가 생명 낙과에 떨어지죠. 근데 한 자 정도 자랐으면 이때부터 정리를 시작하는데 여기 이파리가 2개, 3개만 달려있어도 감은 다 부셔야 돼. 따면 안 돼.
대부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입장만 따라버려? 감을 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면 말고 입장만. 입닥도 딸 필요가 없죠. 감이 안 와. 네. 그 상태로 감만 정리를 하는데 보통 이게 잎삭 3개만 있어도 감이 3개 와 있어요. 그죠? 그때 감을 2개 따고 감을 하나 내면 다 따면 안 된다. 근데 단감은 이파리가 5잎 이하는 다 따야 돼. 가실이 안 크니까. 대부분 다 붙여야 돼. 2잎만 있어도 붙여야 돼. 그래야지 양이 많아지고 나무가 안정돼요. 분명히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봄 되면 선반에 다 갖버릴 거예요. 그 정리를 그래서 대부분도 안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한 자 정도 자랐으면 우리 나무 정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40cm 정도 자랐으면 2개, 3개 놔두고 10cm 이하짜리는 다 붙여놨대. 전부 다 붙여놔요. 남들이 봤을 때 야, 당신 감 너무 많이 붙여놨다 정도로 붙여놔버려요. 그럼 2차 생각도 안 하고 다 납니다. 나 좀 받쳐주시오. 쳐줍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이래요? 지역에 내가 농사 최고 잘 주는 또 막 하고 다니십니다. 너무 그러시면 안 된다. 좌우지간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U라고 해가지고 T는 뭐냐면 영어로 톱입니다. 지상부. 그 다음에 R은 뿌리. 그래서 이거의 TRU이 위에 가지가 뿌리 양보다 적어야 돼. 뿌리 양이 더 많아야 돼. 그래야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전남 지방의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상부 양이 더 많고 뿌리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다 못 받쳐주니까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농약상품 열심히 버려주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주고 형님 새로운 약이 왔으니까 넘치시오. 또 요건 감 잘 큰 약이요. 그럼 뭐예요? 좋은 약 3만 5만원씩 팡팡 올라가죠. 그럼 뭐 잘 크던가요? 안 커요. 1,000만 원. 그 사람들 맞으러 다 클 것도 다 해야 돼요. 농비가 그냥 뭐 5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일반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뿌리가 많은지. 뿌리가 많은지 적은지를요. 가지 아까 자란 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지 받은 만큼. 딱 얼만큼 컸으면 그만큼 됐으면 난 이거 나무를 자를 때 나가 너무 과하게 자른 것 같다 하면 그만큼 어때요? 뿌리도 잘라줘야 돼요. 못 자르잖아요. 못 자르는데 하는 방법이 또 있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밀컴의 법칙이라 해고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가지는 뭐예요? 2m씩 자라죠. 쭉 자라 올리죠. 잘 커요. 그런 것들은 가지가 안 달려요. 응? 누구나 갖고 도장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이거의 비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60도에서 수평으로 간 가지만 제일 좋아하는 얘가 뭐든가. 이 가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이 박사님 와가지고 시간이 저반도 다 시작했습니다. 절반도 못했는데 제가 원래 처음 와서 이렇게 시골에 와서 강의해주면 거의 2시간 반 해줍니다. 아니, 한번 내주시오. 중요한 것만 내주시오. 시간이 다른 거. 네. 전쟁을 이렇게 하고요. 천천히 다 합시다. 전체 다 해요? 중요한 것만 내주시오. 진짜 오늘 가서 모를 것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해주면 예. 나중에 또 교육하고 아니, 지난번 다 할 텐데 그렇게 또 안 되고. 길 나서시고 교사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본은 지금 이렇게 전장합니다. 일본은 처음에 50cm 짜는데 우리가 보통 책에도 50cm인데 저는 50cm 아니고 40cm 잘라옵니다. 묘목을 심으시면. 그래야 이 분지각이 아래쪽에서 쭉 튀어나갑니다. 빨리. 그래서 보통 2년차 겨울 되면 바로 전장 이렇게 나무 부목해서 전장합니다. 부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 수영 분석을 바로 만듭니다. 지금은. 3년차부터는 바로 수확을 해요. 3년차부터 수확을 해서 저는 3년차에 묘목값 벌고 5년차에는 땅값을 찾아가고
안 될 것 같죠? 저희가 전쟁을 할 때 산다는데 끊어져요. 다 자르잖아. 자른다고요? 네. 지금 제가 읽은 개심자형. 네, 개심자형으로 갑니다. 대북나무가 개심자형 안 된다고 하죠? 개심자형 만들어보세요. 훨씬 더 많이 해요. 내 말이 고지가 안 됐기만 내일이라도 진주 탑하고 부부 농량 바로 가서 확인할게요. 그냥 보고 왔어요. 네, 그렇게 돼요.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 시간 내 기타 그러면 가지. 별들이라도 가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18월 때, 6월달 때 뒤에 나올 건데 사모님들이 할 일이 여기 도장기에 있고 올라섰잖아요. 네? 이 올라선 걸 전부 염지로 비틀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내버리고 나니까 하늘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크립으로 오든 손으로 오시든 뭘로 오시든 간에 한 농장에 1000개 놓으면 그 다음에 감이 1000개면 그 다음에 3000개. 그러면 그 다음에 5000개. 그 1000개 놓은 것이.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스마트 TV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나한테 팍팍 와요. 그럼 영지 한 만큼 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사장님은 못 가져가요. 사모님이 그냥 딱 안에 호주머니에다 따로 차죠. 응? 염지를 많이 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빵빵해지면 어때요? 사장님 모르게 가서 밍크꽃 하나 탁 사갖고 한쪽에 탁 숙여놨다고 말하면 지난번에 샀어. 그러면 끝나면 돼요. 응? 그래서 염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인하시고 다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쭉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 나무 끝이 땅을 보고 있으면 고개 숙인 남자로 나무는 힘을 못 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들에 가다 보면 뱀, 독사 딱 만나면 어때요? 고개 탁 숙여들고 저희 공격을 하고 딱 쓰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이 가정이 서 있어야 돼요. 전쟁할 때부터 이 꼬바라지는 나무들은 뭐예요? 이 나무는 힘이 없어요. 죽었어요. 이 수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소금 전쟁 하셔야 되고, 이렇게 끝자르면 전부 손가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이 결과물 어디로 쓴 가지는 5년 되면 무조건 제대로 쓰세요. 잘라내야 돼요. 다른 가지는 받았어요. 5년 이내에 100원만 쓰셔야 돼요. 5년이 넘어가면 그 많은 재력이 차지해요. 그럼 자꾸 멀리 달아놓으면 가면 잘하집니다. 그래서 이 주지에 가깝게 착화시켜요. 그래야 감이 돼요. 빨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겨울 와서 또 강의해주라고 다 잊어버려요. 이제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이 주지하고 이 결과모지의 간격을 120cm 간격을 두고 적지는 빼랍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왜 120cm냐면 지금 한자 이렇게 내놨는데 이놈이 잘하면 한자가고 이놈이 잘하면 한자는 부딪히잖아요. 그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대로 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정말. 정밀농업. 지금 정밀농업 이야기 나오죠. 이제 나와요. 일본에 몇십 년 전부터 정밀농업 하고 있어요. 왜? 박사님, 제가 단강 기준이에요. 단감도에서 대북 똑같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단감하고 대방하고 빨리 생각하면 안 돼요. 생기는 똑같아요. 각 모양만 틀린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북농사는 다른 거 있고 단감은 다른 거 있고 절대 그래도 안 돼요. 말씀드립니다. 생리는 똑같아요. 감 생리는. 크기만 모양만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 자르면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자르면 그냥 집 안에 있는 나무 이거 찍어 놓은 건데 그냥 아들 오니까 아이 나무 높아서 감 못 닿았으니까 잘라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찍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오에 이래야 되죠. 그죠? 서로 맞닿으니까 이게 나무하고 서로 겹치고 맞닿으니까 자르니까 전부 하늘같이 올라 쓰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감벌이라는 게 못해요. 왜 못해요? 나중에 핵심도시 들어오고 개발이 되니까 한 주에 보상 얼마씩 해주니까 그 동기에 다니면 못 자르잖아요.
개발적으로 특히나 더 해요. 빽빽이 드시거나 2m 방향 오시거나 한 나무에 20마리 주니까 돈이 돼요? 날마다 가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멀쩡히 서 있죠. 개발 빨리 되라고 하라고. 농사 안 지어야죠. 이 사람 옆에 개발하는 사람 같이 가서 그거 같은 같이 막 여기 지금 다 전력도 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성 남면 가서 제가 5번 농협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야 깨우쳐졌어요. 이제 황룡이나 저 삼서 가면 개발된다고 나무 그냥 뭐 뽀뽀라 나무 키우고 있어요. 뭔 돈이 나와요? 무슨 품질이 나와요? 그래서 나무는 항상 낚싯대 계산하는 거예요. 낚싯대를 쭉 멀리 우리로 나가야 돼요. 어때요? 거기가 저쪽길 가죠. 네. 가다하게 가요. 여기는 감을 찾고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항상 들고 있어요. 이게 꼬가라지면 영향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 순천대학교 마이스대학원 학생들 기가 따갑도록 딱 뛰어붙도록 말합니다. 저기 감당이면 안 되고 저기 착과시키면 안 되고 저기를 자를 때 잘 잘라라. 실수하면 제 인권이 저겁니다. 그렇게 시킨다. 그랬어. 그럼 이렇게 나무가 서 있으면 어때요? 촥촥 나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를 키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 감나무, 이 한 나무가 이 끝하고 이 끝하고 감나무 직선으로 되면 얼마나 12m 차지하고 있습니다. 12m. 한 가지가 6m씩 나갔어요. 그럼 이 감 몇 개 달릴게요? 몇 개? 100개. 100개. 1000개 달립니다. 1000개. 감 하나에 1000원씩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나무가 한 나무가 몇 마디 값하고요? 3마디 값 거의 다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 나무가 100만 원 정도 하면 어때요? 경비 떨고 하면 70만 원은 이 한 나무가 한 마디 반 농사하고 똑같아요. 계산해보니까. 서 박사님은 어떻게 지금 거시기 1000개부터는 우리가 그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무를 심으면 원래 갑주병목은 여기 1번 짜는데 4년 차에 5개 있는데 3년 차부터 5개 있습니다. 1년 차부터. 그래서 이렇게 쭉 따시는 거고요. 이제 뭐 영암 때는 다 아시죠? 영암 때는 사다 아셔요? 끓여서요? 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셔야지만이 정확히 됩니다. 사다한 것들은 비싸고 실적으로 효과는 뭐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언제 이 충이 들어오냐면 4월 1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4월 한 7일부터 15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충이. 에모니고리 장면들이라고 조그마한 벌레가 이 사이에서 요 포역 이 싸고 있는 이 속에서 쏴버리면 이 피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5월 말때 되면 정례로 가면 어느 한 가지는 어때요? 구멍이 팍팍팍 꼭 폭탄 맞듯이 나오고 있죠. 그 에모니고리 장면들은 이게 피해입니다. 집에 있으시면 그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사춘기는 잘 죽어요. 에모니고리 장면들이 4월 7일부터 15일 사이 중점적으로 예찰하시고 용암 때 딱 치고 돌아서서 이파리 하나 피면 이렇게 점 하나 보이면 그때 바로 방법이에요. 그때 뭐 탄저병이 왔나 뭐 그거 아니고 장면들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방제는 제가 해보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고 3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는 떫은 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감도 하지만 떫은 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갑주병목은 단가지로 따지 않고 착과시킨다. 아까 병이 좀 탄저병이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 왔다 병이죠. 고추밭에 탄저 와도 망해버리고 감밭에도 탄저병 와도 망해버리고 오기 전에 언제 예차면 장마철 되면 여기에 조그맣게
요러한 점 하나 보인다. 이렇게. 까만 점 하나 보여요. 그때 막 탄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건 탄전지, 요건 약흔인지 뭐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가 뭐지? 칼로 딱 요 균사 있는 데를 직각으로 자르는 거야. 직각으로 자르고 옆으로 딱 떼서 딱 떼내면 탄전은 안에 속까지 묻어 있습니다. 제피코 파이프는 위에만 돼 있어요. 또 어떤 벌레가 우따까지만 먹어 있어요. 탄전은 안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하나 딱 따가지고 갖고 오셔서 칼로, 예리한 칼로, 면도칼로 딱 잘라서 옆에 딱 따서 딱 드러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한조 왔다 하면, 이제 어때요? 그때부터는 약재를 뭘로 쳐요? 치료약재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 따서, 어때요? 그 자리에 내버리면 몇 올라와요. 파묻어버리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겨울이가 씻고 와서 내버리시고, 그 자체를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3년만 딱 하면 깔끔해 끝나요. 약으로 안 됩니다. 그럼 병해충 약제는 언제 해요? 비온 뒤에요? 여기는? 약제 방제는 비온 뒤에? 비오기 전에요. 비 오기 전에? 네. 아, 그건 안 제대로 보셨네요. 비 오기 전에, 내일 모레 예보 오면 바로 오늘 하셔야 돼요. 비 온 뒤에 하면 약제값이 배로 뛰어요. 비 오기 전에 하면 약제값이 싼 걸로 돼요. 보호지를 하고. 근데 장마철에도 어떻게 해요, 장마철에도? 장마철도 비오기 전에요. 비 오기 전에는 어떤 약제였어요? 그냥 싸지 싼 거 뭐 안트라콘이나 뭐 다이제 이런 거 치요? 네, 가이센이나 숙시나 그 말이 아니라 치료제나 보호제. 장마철에 약제 방지하실 때는 참 비싸더라도 스트로벨 우린 게 약제를 딱 2번만 치세요. 약재 뭐예요? 이름을 세 번 치면 자기 세 번 치면 그 약제의 내성이 생겨 안 됩니다. 혹하면서요. 근데 스트로벨 우린 게 약제는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다 걸어 못하고요. 장목반에 여기 계시죠? 다 여기 장목반입니까? 우리는 장마보다 없어요. 왜요? 이제 약을 갖추시죠. 그래야 이제 장마권이 약재병을 왜 약제명을 안 가르쳐 드리냐면 기록을 우리가 기록을 아까 좀 해야 회사는 되는 못가네. 약을 가면 그냥 통 치고 감도 안 여보세요. 약을 제가 왜 안 가르쳐 드리냐면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약제명을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칭찬하는 거 없고 어떤 회사 걸 추천해 주면 우리 약제가 좋은데 왜 거기만 하냐고 저한테 항의 들어오면 할 말이 없고요. 두 번째로 혼용이 있습니다. 약을 혼용하잖아요. A라는 약제를 추천했는데 그 약제하고 혼용이 안 되는 약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좋다고 추천해 준 약을 아무거나 혼용하고 약 치면 당신이 치료한 대로 약을 쳤는데 나는 약해받았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호원종은 회사는 모르죠. 안 된다는 약 아니요. 안 되는 그건 아닙니다. 가르쳐줘야지. 농사를 지시면서 스트로싱이 농사를 지시면서 혼용 안 하고 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왜냐면 내가 30년 따로 치면 30년 따로 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로빌 누린개를 적으세요. 일단 스트로빌 누린개를 적으셔서 판매상한테 가서 스트로빌 누린개 약을 치는데 거기에 혼용된 약제를 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스트로빌 누린개 약제가 경영회사면 삼성에도 경영회사 걸 수입을 하시고 한국상공이면 한국상공약을 똑같은 회사 약을 구해서 혼용하시면 돼요. 네. 스트로벨 누린개 그건 판매사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네. 그 개통이 엄청나게 많고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약제는 장마철에 치는데 2번만 쳐야 돼요. 더 이상 치면 무리입니다. 세 번째도 안 돼. 좋은 약제다고 세 번 치면 다 무리예요. 그래서 여기 낙엽병 심했지요. 네. 낙엽병이 왜 심했어요? 나는 5월 30일, 6월 10일, 6월 12일, 30일 낙했는데 왜 낙엽병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맨날 머릿속에 기준에 5월 30일, 6월 10일, 6월 20일, 6월 30일 난 4번 약쳤을 때 우리 농사 약 다 했네. 이쯤 주고 딱 계셔.
근데 올해 낙엽이 급성형으로 왔어요. 급성형으로. 그럼 언제 들어갔을까요? 7월 5일 아까 비 200mm 왔다고 했죠.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방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수세가 8월 달에 어때요? 9월 달까지 오면서 나무가 엄청 힘들게 왔죠. 가물어서 물도 없고 뭐 하늘만 쳐다보신 분들은 더 심했어요. 근데 물도 주고 땅이 토심이 좋은 데는 그래도 그런 데를 견뎠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낙엽병 균은 5월 달에 비가 안 오면 양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오세요. 6월 달에 비 안 오면 하지 마세요.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다면 그때 충이 먹잖아요. 충은 보이면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먹지 않으면 충약은 안 해서도 관계없어요. 한두 번 빼도. 충 갖고 그렇게 피 안 돼요. 충약 줄 때가 언제예요? 한 꼭지나방 오는데 6월 20일경에 오는 그 시기에 한 번 충해주면 돼요. 5월달에 충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충이 발생됐으면 그때 충약만 하시면 돼요. 날이 뜨거워서 벌레가 발생되면 그때 벌레만 하시면 돼요. 비가 할 필요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무조건 안 해도 안 해야죠. 비가 온다고 예보가 오면 그때 이제 활동을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잘안 맞아 보여요. 그 말 맞아요. 근데 비가 5mm, 10mm 온 것 갖고는 경전이 발동을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온다. 전국적으로 30mm 내지 50mm 온다. 저때 이제 딱 정확히 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약재방전 하시고 보세요. 시간이 금방 가지 많이. 재밌습니까? 네. 바라봅시다. 네? 한번 날짜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등고문이 낙엽병은 오늘 제가 이거 안 올 건데 우리 저 임업지원 이수원 박사님 제가 그냥 꽉 모감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 대표님요. 이따가 할게요. 네. 시간 많습니다. 제가 7시까지 하라면 7시까지 할게. 가만히 계십시오. 네. 우리가 제가 한번 전주 농협에 가서 기록을 하는데 한 300명이 왔어요. 교육을 2시간 했는데 질문을 2시간 반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번호 안 해주니까 전화번호 또 와요. 한 3번 전화 받으니까 32일을 못 하겠어요. 짜증을 냈어요. 교육 받을 때 다 받으셔놓고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잠깐 자기가 일 있어서 밖에 갔다 왔대. 그럼 내가 교육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아예 물어보고 있으면 여기서 제가 이 박사님이 저녁 사준다면 7시까지 할 테니까 차분히 받고 정말로 우리 지역이 잘 살아야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 당신 덕분에 나 농사 참 잘 됐다고 사람이 이래는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농사 못 지고 기술자한테 잘못 가르쳐 주니까 이 새끼들 막 대놓고 욕을 하고 우리 서럽잖아. 지도공무원 입장에서는. 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영양가 주는 거예요. 왜? 나도 처음 겪어갖고 제가 나중에 센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바빠서 못 나가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사실 연간에 왔어요. 뭐 출장도 안 입고 와보셨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못하고. 근데 우리 지역 사람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있어서 우리 지역이 전체가 전라도 감이 좋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지만 농업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살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남들 5천원대 나 10,000원 여기에 모임체가 생기고 뭐하면 야 모임체 가면 돈 번다더라. 광주 원형을 작년에 2년 동안 장목반 컨설팅 했어요. 분기만 한 번씩 쫓아가지고 농장 다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그래 서승원 씨 오면 딱 보여주면 그냥 깜짝 놀래요. 그래서 또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공부를 부지런히 해놓고 그래 등고문이 나기 때는 정말로 다이션 45 양만 가도 균은 접근을 못해요. 그 정도로 약한 균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심한 거예요. 방심. 수세에 떨어진 거 모르고 비 오기 전에 약을 하니까 비 올 비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약병 이거 한 번 빠져서 바로 시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놓고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건 사실 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떨고 가면은 이것보다는 뭐이 많이 와요? 모문이 나게 돼 있어. 심하게 옵니다. 모문이는 갑반성 나게
둥근무늬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재미치기지만 어문이 나기 때문에 각이 딱딱해서 와요. 각이. 네? 세포 관계대로 딱딱 떨어져 와요. 그럼 어문이 납니다. 그건 언제 들어와요? 8월 20일에 들어가요. 깍지벌레 8월 20일 날 들어가죠. 네? 그때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 시기. 그때 방제 꼭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흰가루병은 제일 잡기 어려운 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흰가루병이죠. 쟤는 한번 포장에 어떤 벽면에 나무에 붙으면 우리 고압 세척기로 씻고도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부착력이 강한. 무서워요. 근데 자는 어때요? 잎은 가만히 떨어지지 않고 잎속에서 만든 영양만 딱 빨아먹어요. 기생균이에요. 기생균. 탄저병균이나 둥근무늬나병, 모기나병은 사상균 죽이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붙어서 기생균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에서 아무리 햇볕을 잡고 영양을 많이 만들어도 제가 딱 붙으면 거기서 딱 빨아보니까 어때요? 가시지 않고요.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수원에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병역 중에 응애하고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가서 손나요. 못 막아. 그래서 흰가루병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우리 흰가루병 약 줄 때 뭘 많이 쳐요? 톱신, 지오판, 홈레이트 이런 거 치죠. 네, 톱신은 많지. 이거 세 번, 이거 두 번 치면 다 무리예요. 두 번 치면 세 번째부터는 한 번도 안 돼요. 우리 내성이야. 내성이 제일 빨리 나는 게 흰가루병이에요. 네. 무섭죠. 그래서 이 흰가루병은 딱 발생이 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석회유황합제를 도수를 6도 내지 6.5도 취하려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과원이 있는 균을 바꾸는 게 그래서 몸뚱이, 자기들이 떨어질 때 나무에 몸뚱이 다 묻혀놓고 떨어져요. 그냥 쭉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피어 올리면 어때요? 언제 올라요? 5월 말 되면 그 초여배가 딱 나와요. 초여배가 까마잡잡하게 찍혀요. 응애하고 흰가루병 구분을 짜는 사람은 정말 농사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 흰가루병을 몰라가지고 막 한데 어떤 신분들은 막 노브랄 약해도 흰가루병으로 와요. 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떫은감에 노브랄 치면 약해는 안 나요. 근데 단감에는 100% 약해요. 딱 치면 40일 주면 딱 가만. 이게 우리가 떫은감 속에 단감 있잖아요. 그죠? 광주 공판장에 가면 야 노브랄 치면 병도 없고 좋더라. 우리 지역 사람 쳤어요. 40일 정확히 꼭 이파리가 흰가루병 오는 거지. 그러니까 구명이 있어요. 그때 그 다음에부터 그거 안 쳤더니 밤이 그냥 커요. 그런 약해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흰가루병은 정말로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리고요. 이 강꼭지나방은 큰 문제 안 돼요. 그죠? 약칠 때마다 치시고 하는 큰 문제 안 돼요. 문제는 얘 주머니 깎기벌레 문제입니다. 자, 주머니 깎기벌레 방지하시면서 대병농사, 갑주병목 농사지면서 젤로 에너상이 8월달에 약쳐가지고 9월 말 되면 약해는 거예요. 그죠? 약해지도 모르죠, 지금. 녹반증. 그러니까 지금 녹반증하고 전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9% 배진계 농약이 내가 알기로는 온누리 히어로, 백승건배, 메머드 다 9% 배진계 약제예요. 근데 어때요? 8월 20일 되면 그 깎기 안 앉으려고 꼭 한 번 방제해요. 그죠? 자, 그 약제 5가지 말씀드린 약제는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그 뭘로 해야 돼요? 황파레라는 약이에요. 황파레. 쟤는 뭐는 그냥 빵파레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쉽게. 황파레. 입상수화제인데 500g. 뭐 싸게 사면 3만원에 사고 35,000원까지 가요. 3만원, 35,000원까지. 비싸죠, 여기. 근데 8월 20일 날 방제할 때는 반드시 이 방파레 약제를 해라. 왜? 약해가 안 나요. 약해. 혼용하지 말고 깍지번에 딱 그때 되면 이미 막 도화돼갖고 돌아다니잖아. 그때 치면 맞은 것들은 100% 죽습니다. 약해도 안 나요.
깔끔해까지 입상수화제입니다. 입상수화제. 오늘 그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다 배웠어요. 더 많이 가르치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봉 농사지면서 9월 말 되면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녹반증이 왔냐 자꾸 그랬어요. 그게 다 약해. 8월 20일에 약치면 9월 말 되면 딱 정확해. 감 따면 감 지져버려. 끝자리 물이 딱 모인 자리에 시큼시큼 다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9% 배진계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면 500리터 물에다가 약을 400만 내요. 굉장히 줄여가요. 그렇게 쳤어. 근데 온도가 그대로 또 높으면 그것도 좀 일부 나타나요. 줄여쳐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500리터에다 어떤 친구들은 그가 뭔 약인데 한 봉 반씩 넣죠. 그게 어때요? 더 심하죠. 당해놓고 나면 뭐예요? 사모님은 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농사가 왜 이렇게 되면 떠올고 말하고 창피하죠. 최근에 나온 약재 뭐 있어요? 킬충 있어요. 킬충 약재는 9% 빼니까 17% 들었어요. 그걸 쳐보세요. 100% 시큼이라고. 100%. 근데 요즘 약재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게 해놨냐면 약 봉지에 9% 빼는 게 약재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 과실 유과기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딱 써놨습니다. 회사 빠져나가려고. 약해놨다고 항의 못해요. 딱 봉지에 써놨어요. 그걸 모르고 치니까 다 당한 거예요. 그러시죠? 그거만 피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약해나고 이런 것들은 책임 안 지고 만약에 3월달, 4월달에 깍지벌레 심어서 요암쯤 못 치니까 킥축 치는데요. 죽어요. 근데 그것도 좋다고 이제 또 8월달에 가서 팍 치면 어때요? 전부 시켜요. 그 킥축이라는 약재가 아마 한국 성공에서 나올 거예요. 그 우리 지역에 쳤는데 감을 갖고 왔어요. 제가 사무실인데 감을 갖고 와서 감 이상이 되었다고. 뭐야? 뭘 쳤냐? 킬충을 쳤대. 딱 찾아보니까 저는 지침서를 먼저 보길래 그 약을 뭘 쳤냐고 딱 물어보면 내가 지침서를 먼저 딱 읽어 특이사항까지 다 읽어보고 거기에 유광이 이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따면 9% 빼니까 17%딱 들었어요. 약해놨어요. 이거 약해놨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제 판매상이 새로 나온 약재라고 보내갖고 쳤는데 약해놨으니까 이제 농가들이 약해놨다는 게 이제 회사에서 띄워왔을 거 아니에요. 띄워왔어. 전화로 와갖고 약해놔 역반증 갖고 왜 당신이 약해냐고 나 큰소리 치더라고요. 전화를 잡고 이 양반이 역반증도 모르고 약해도 모르면 당신 어떻게 공부할까요? 약해가 난 것은 세포가 죽어서 약간 움푹합니다. 면이 이렇게 움푹해요. 쑥 들어가서 움푹합니다. 그리고 녹반증은 면이 아주 골라요. 투덜투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회사에서 그 치료를 따고 가서 검사를 했네. 자기 농약 시험서에다 그냥 딱 나와버린 거예요. 걱정하죠?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 돈은? 회사에서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어디서 물어줘야 돼요? 최종 판매상이 물어줘요. 최종 판매상이 물어줘요. 그게 그냥 판매상이었지, 그냥 뛰어와서 농가들한테, 아이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냥. 통사지 하는 거죠, 통사지. 그게 몇천 평이게 그러죠. 혼자 농사가 10,000평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집 재산 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새로운 약재를 판매상이 추천하면 그 사용 지침서 판매상감이 있어요. 돋보기 쓰고 한번 싹 읽어보세요. 그 약재는 쓰지 말고. 저는 새로운 약재 나왔다고 하면 항상 검토를 합니다. 검토. 그게 농사의 지름길이에요. 왜? 1년 농사 한 번밖에 못 지는데 두 번 질 것도 아니고 오이 농사는 오늘 배농했으면 싹 밀어보고 다시 심어보면 그 다음 바로 40일이면 나와요. 근데 가면 안 돼요. 네. 그냥 믿지 마시고 새로운 약재 나왔다고 별법 하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하시고 또 아시는 변해서 그거 써봤는데 그 약재가 무슨 계통인가 확인하세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노린재 지금 수확하다 보니까 노린재 좀 많습니다. 그죠? 네. 이거 뭐 약재 좀 뿌리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쪽 지역이가 이거 보셨어요? 공간 족저벌레. 예. 네. 이 족저벌레가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5월 초부터 언제 들어오냐면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가을 들어옵니다. 송화가루 타고 들어와요. 그 시기가 방제 적기예요. 근데 송화가루 날리고 며칠 있으면 이렇게 한 이빨이 또르르 말립니다.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럼 그때 따서 하시고 이미 눈에 보이면 가을 전체를 줍니다. 송화가루 날릴 때 약을 쓰면. 예,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송화가루 날리기.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방제를 안 해놓고 놔두면 이렇게 까맣게 다 찍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것도 뭐, 요 속에, 이 속에 요 벌레 한 마리 들었어요. 뭐 많이 든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지납니다. 그래갖고, 깨어나오면 이렇게 이제 뻥 답니다. 무섭죠? 조금만 해요. 꼭, 벼룩보다 좀 더 커요. 그래, 송화가루 날릴 때 같이 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비너방. 네. 요거 무섭죠? 요 지간에 보면 도당기 같은데 보면 똥 내놓고 막 나무 뺑 둘러 먹어버린 거. 네. 지난번에 무안 가셔서 배우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도 해보려고 안 해봤는데 좋은 거 같았어요.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20일부터는 7월 말까지는 사모님들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도당기에 쭉쭉 올라오면 전부 이렇게 옆으로 눕혀야 돼요. 그거 한 나무에 10개씩은 100나무도 천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로 해도 되고 이끌이고 꼽아도 되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딱 해놓으시고 나서 뭐예요? 그 축가만큼 딱 계산했으면 20만원씩 추사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자들 보라고 하면 안 해요. 사모님들은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전부 눕혀서 다 가지만 돼요. 그러면 그 당연히 안 되면 그 다음에 돼요. 바로 탁과돼요. 염지 하시면 좋다고요. 염지라고 하면 비틀 염지 한번으로 가지니까 가지를 비틀어서 입에다 염지라고. 네, 그러면 말씀 안 드리고 보통 이제 이 보면 갑주병목은 15년생 되면 한 200개 달려서 한 나무당 67kg 정도 달아서 따야 나옵니다. 그럼 얼마예요? 한 2톤 정도 따겠죠? 300톤. 근데 2톤 더 따겠죠? 이게 이제 일본에 나온 책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은 170g 기준으로 400개 따로 해놨어요. 제가 계산해갖고 절반 줄여놨어요. 근데 부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0개 정도 달리면 83kg, 2.5톤 정도 기준으로 땁니다. 그 정도 따야 농사지는 거예요. 뭐 9, 10월 달에 이런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수확한 가시를 보고 자기가 진단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결과 상황 수량이 얼마만큼 작년과 비교되고, 착과량이 얼마였고, 흡기낙과는 얼마나, 시비는 난 얼마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관계 요인을 집에 가서 천천히 한 번씩 분석을 해보시고, 그래야 농사의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과실 비대가 됐는데 내 나무의 수령과 수술하고 정례적과를 했고 안 했고 토양 관리했고 요 결과 부위가 상부에 있냐 하부에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체킹을 하시고 결과 부위가 골고루 되어 있고 아 올해는 나무가 척과가 잘돼서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전반적인 대입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면 다 나오고 있죠. 그죠? 내가 처음에 요소를 많이 넣냐, 영양제를 많이 넣냐, 색소가 많냐, 적었냐, 색깔이 낫냐, 안 낫냐. 지금 이파리 색이 너무 진하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색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잎이 약간 녹색이 빠지고 연하게 데친 듯 비스하게 이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착색이 잘 돼요.
입이 진하다고 절대 좀 안. 식재 감격인데 나무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3m에 한 6m 정도 심으라고 합니다. 3m에 6m. 그리고 나서 7년 정도 심고 나면 하나 감벌하면 6m, 6m.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관리하기 제일 편하고. 그 대신 이제 용량이 큰 사람은 작업로를 쳐가 다니면 7m를 끼워놓으시고 그 안에 작업 기계를 충분히 다닙니다. 이렇게 해놓으십니다. 쉽게 하시고 이제 지역증기인데 아까 말씀 녹반증 관계는 석회는 이렇게 파갖고 자 우리가 주는 탄산 석회는 이렇게 땅을 파서 넣어야 됩니다. 땅을 파지 않으면 1년에 1cm밖에 안 돼요. 땅 속으로. 근데 폐화석회, 조개 껍질을 쪼개는 폐화석회를 주면 1년에 움직이는 건 3cm 움직입니다. 지하로 녹아서 홀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 300평당 200kg의 석회를 줄 것 같으면 150kg는 겨울에 주시고 50kg 남겨놨다가 장마철에 주세요. 비 맞고 씨를 뿌리세요. 폐화석회는 비를 맞아도 버실버실한데 탄산석회, 소석회는 비를 맞은 것과 동시에 돌덩이 돼요. 광물성이에요. 조개 껍질은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버실버실해요. 농장에 그냥 다 비 맞아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일반 우리 공급하는 어때요? 소석회, 탄산석회는 비만 맞으면 돌덩이라고 깜깜해져버죠. 그 광물성이에요. 그 표면에 주면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파갖고 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가설을 파기가 어려우면 아까 말한 표화석회를 주세요. 표화석회를 주면 아까 말한 녹반증은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봄만 주지 말고 여름에 장마철에도 꼭 한번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빗물에 쉽게 내려가면 돌려가요. 걔가 또 녹아내리니까. 비 좀 많이 와버리면 봄에 딱 나는 200kg 정확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때요? 다 씻고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나 산지 가서 바로 쉽게 내려가. 그러면 어때요? 석회가 부족하니까 망가지 많이 올라오니까 어때요? 녹반증이 납니다. 자, 이때까지 강의를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좋게 하지만 하나하나의 중간의 과정에 다 하지 않고 나는 이만큼 하겠다고 자부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저하고 같이 매치가 되면 일이 5배 늘어납니다. 처음에 2가지 했더니 3가지, 4가지, 5가지 5배가 들어가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주시고 이제 저 계획된 시간보다 1시간 초과했습니다. 1시간 초과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궁금한 거 질문 받고 네, 잠깐만요. 강사님 2시간 동안 너무